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 되게 지방 분해할 때 많이 쓰죠. 장비로 하기도 하고 흡입도 하고 그리고 주사로 하기도 하죠. DCA 성분인데 요거는 저희 최우성 원장님께서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DCA는 디옥시콜릭 애시드라는 단어고요. 의료계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비스톤을 녹인다든지 아니면 라이포마를 녹이기 위해서 지방 관련된 어떤 조직을 녹이는데 이미 쓰이고 있던 약물인데, 이것을 이제 미용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된 그런 약이 바로 비올렛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다른 성분들을 썼었죠. 이제 천신약으로서는 이제 아미노필린이라든가 PPC 계통 같은 계통을 썼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올렛은 이제 이중턱 지방 분해로 허가를 받은 유일한 제품이고요. 이거 이전에 벨키에라라고 그것도 비슷한 성분이죠? 벨카이라 또는 이제 아, 카이델라라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고가의 약품이었고 접근성이 떨어진 게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게 개발되면서 요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주로 어느 부위에 쓰나요? 오피셜하게는 이 이중턱, 턱밑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중턱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굉장히 좀 DCA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약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원칙대로 레시피대로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효과적입니다. 지방 세포를 아예 파괴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방세포를 단순히 그냥 작게 만들거나 일시적인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터트려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콜라겐이 많이 생깁니다. 환자들이 가끔 물어봐요. 지방이 녹으면 바람바지 풍선처럼 헐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스킨의 렉스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실제 해보면 볼륨이 줄음과 동시에 스킨이 딱 달라붙어요.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면 벽지를 벽에다 이렇게 딱 본드를 발라서 붙여버린다. 그래서 스킨이 딱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무거운 분들도 지방이 녹은 후에 헐렁거림이 없이 스킨이 딱 달라붙으면서 쉐이핑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본드로 발라서 붙여버린다. 좋은 표현이네요. 근데 이중턱이면 우리 여기 좀 해부학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정재현 원장이 여기 해부학 잘 하시잖아요. 이중턱 쪽에만 이제 놓도록 우선 허가를 받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플라티스마 머슬의 안쪽과 그다음에 바깥쪽 플라티스마 팻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것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고요. 원칙은 딱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플라티스마 머슬 안쪽으로 주사바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페이셜 러브에서 마지막 브랜치 이제 두 개가 서비칼이랑 이제 만디블라 브랜치가 있는데, 이제 만디블라 브랜치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게 한 25% 정도에서 만디블라 앵글을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닿으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그것도 플라티스마 머슬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칭심이 또 하나 있죠. 이것도 물론 플라티스마 머슬 안쪽에 있는 것이고, 대부분 뭐 이거는 건들 것 같진 않지만 페이셜 아테리 같은 경우도 마세톤 머슬의 안쪽 이제 보도에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이쪽까지는 많이 접근을 하지 않겠지만 그것도 다 플라티스마 머슬 안쪽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티스마 머슬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만 주의하시면. 그럼 실질적으로 시술할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우선 혀를 가지고 위첨정을 강하게 밀면은 아래쪽에 이제 힘이 들어가거든요. 플라티스마 머슬을 정확하게 만질 수 있고, 그거를 딱 잡으면 이제 헐렁헐렁한 이제 패티슈를 우리가 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혀를 입천정으로 눌러준다, 그런 느낌을 한번 하고 환자분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딱 잡으시면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최우성 원장님 뭐 또 다른 팁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이학적 검사도 중요하고, 뭐 초음파가 있으시면 초음파로 보면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좀 귀찮다 그러면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골하고 그 맨디뷸 마진하고 이 꼴에서 쭉 따라 내리는 선, 이게 이제 외곽선이 되고요. 그 안쪽으로만 주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테두리와 그 다음에 깊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깊게 주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당 인젝션 양, 그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깊이는 대략 한 5, 6mm의 뎁스, 스킨 서피스로부터, 그리고 포인트당 인젝션 양은 0.2ml, 이게 한 바이알에 얼마 있어요? 2ml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2cc 2cc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20mg의 DCA가 들어있죠. 그래서 2ml를 10번을 주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나는 한 바이알 쓸 거다, 두 바이알 쓸 거다 하면 바로 사용량 대비 면적이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면적이 넓으신 분들은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요만큼만 제거하겠다 그러면 뭐 한 바이알 사용할 수도 한 있겠죠. 바이알에 10번 그렇죠. 쓸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뭐 간격이 있나요? 간격은 1cm. 아, 그럼 면적이 딱 나오네. 간격은 아예 그리드가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네. 판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포인트를 찍어 놓고요. 바둑판처럼. 그래서 그 포인트에 정확하게 깊이를 맞춰서 용량을 0.2씩 주사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술을 보통 한 사람의 물론 지방량 따라 다르겠지만 몇 회나 보통 하시나요? 보통 기본 2회, 사실 회사에서 권장하는 건 뭐 6회까지도 가능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성비나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1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서
달에서 2달 간격으로 2번을 기본적으로 하되 조금 효과가 떨어지거나 팻 양이 많은 분들은 3번까지 하고요. 4번까지 한 경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바이알 쓰시나요, 보통?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양이 2바이알입니다. 아, 2바이알. 저도 2바이알 쓰고 네. 저는 환자한테 어느 정도 지방이 있으면 3번 정도 레코멘드를 하고 3번 이후에는 선택권을 환자한테 넘겨줘요. 한 번 하고 나면 붓기랑 회복 기간은 어떻게 돼요? 멍 많이 드나요? 멍은 시술 테크닉에 따라 조금 좌우될 수 있는데 안 든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셀을 파괴하는 거니까 멍이 들 그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붓기가 좀 있어요. 있는데 밖에 돌아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붓기는 아니고요. 약간의 붓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눌렀을 때 압통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주사하면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래서 간격과 양을 정확하게 넣어야 아. 울퉁불퉁해지지 않는데 이게 확산되는 것 보톡스처럼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쭉날쭉 주사하시면 언듈레이션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액체로 나오고 다른 거랑 휘석 안 하고 이 제품대로 써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DCA가 기본적으로 워터 솔루블 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pH에 따라서 이제 침전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믹싱하는 순간부터 약간 침전이 되면서 이분한 인젝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섞지 말고 쓰시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2ml에 저는 0.1 또는 0.2에 리도카인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뭐 이론적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프랙티컬하게는 사용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그 작은 양의 리도카인이 시술 중에 통증을 많이 경감시켜 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환자들이 맞을 때 많이 아프다고 하나요? 좀 아파요. 보통 20포인트를 놓는다 그러면은 한 2~4포인트를 놓는 과정에서 벌써 이제 첫 번째 놨던 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필요하다면 이제 쿨링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이스 스프레이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효과는 어때요? 확실히 만족도 높아요? 효과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보다는 훨씬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효과 되게 좋고 여러 가지 서브메탈 팻의 리덕션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나 약물들이 또 있겠지만 근데 그 어느 것도 굉장히 오랜 지속 기간을 주지는 못해요. 비올렛은 좀 장기적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면 약간의 그 높은 시술 비용이 충분히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할 때 좀 덜 아프게 하려면은 저는 이제 인슐린 시린지를 같이 쓰거든요. 차라리 인슐린 시린지 같이 좀 얇은 걸로 뜨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30게이지 하프 인치 니들 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깊이가 좀 깊어질 수 있어서 저는 사선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원장님들은 33게이지 4mm짜리 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메조 니들. 근데 그거는 이제 스킨이 너무 두껍거나 너무 세게 프레셔를 주면서 누르면 정확한 뎁스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숙달이 되시면 그렇게 테크닉은 원하시는 대로 구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DCA 주사는 이 V올렛이 유일하죠?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 임상을 하고 KFDA 허가를 받은 약은 V올렛이 유일합니다. 저희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아예 여기 부분으로 허가 나온 제품을 쓰는 게 환자분들에게도 좋지만 저희들에게도 좋죠. 가격이 있는 제품이긴 한데 사실 이중턱 지방이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여기만큼은 잘 안 빠지는 분들이 많고 또 스킨 렉스티에 의해서 한 40대 넘어가시면 좀 늘어지면서 더 처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좌울처럼.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파이프라든지 뭐 크라이오세라피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효과나 지속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V올렛은 그런 거 굳이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또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약간의 다운타임이 있는 거 그 정도만 환자가 견뎌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술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요. 최우성 원장님이 V올렛을 많이 쓰시고 하셔서 저희가 주로 견해를 들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와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